신고금 소총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 옛적 칠복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관 출신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의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낳은 아들을 적자, 첩이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하는데 칠복이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칠복이가 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느 지방 다스리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부사의 아들인지라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칠복이도 나이가 든지라 태어나 처음으로 형을 따라 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칠복이는 적자인 형 뒤에 앉아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늘 명심하도록 하여라. 네, 아버님. 그 순간 아버지와 형이 칠복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칠보가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일러두마. 앞으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깜짝 놀란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조선 법도의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 지금까진 네가 어려서 이 말을 안 한 것이다. 소자는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의 벼슬로 불러야 한다. 내가 지금 부사이니 앞으로 나를 부사날이라고 불러라. 칠복이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형이 말했습니다. 칠복아, 나를 부를 때도 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서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엔 이것이 사회 풍속이었습니다. 이날 칠복이는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을 그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이야기 안 해. 미안하구나. 서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몇 가지 더 알려주마. 서자는 부모의 유산을 거의 물려받지 못한단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격도 서자에겐 주지 않지. 네가 어른이 되면 집 밖에서도 차별을 받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서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칠복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뚱한 얼굴로 밥도 안 먹고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서당에 안 가는 게냐? 서자는 벼슬에도 오를 수 없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벼슬에 올라야만 잘 사는 게냐? 저는 그 꿈을 위해 서당에 다녔습니다. 사람에겐 벼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세상에는 벼슬자리가 아니어도 보람 있는 일이 많단다.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다 사람들은 가파치가 하는 일이 천하다고 깔보지 않느냐. 가파치란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가파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가죽신을 신을 수가 없다. 어머니 말을 듣고도 칠복이는 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자니 벼슬보다 중요한 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의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의원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 생명을 구한다. 이 정도면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뿐이 아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된다면 내가 서자라고 아무도 깔보지 않을 것이다. 칠복이는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겠다는 칠복이의 꿈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적자인 형이 서당 공부를 마치자 상급학교인 서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서당을 졸업한 후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을 거라면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소자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의학이라고. 네, 그리하여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좋다. 의원이 되는 걸 허락하마. 내가 아는 훌륭한 의원이 있다. 김씨 성을 가진 자니라 그에게 의술을 배우면 좋을 것이다. 당장 그분에게 가서 배우겠습니다. 칠보가 어머니를 떠나 살 수 있겠느냐? 어머니 곁을 떠나요. 그에게 배우려면 집을 떠나야 한단다. 칠복이는 집을 떠나는 것도 어머니와 이별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떠나면 서자 소리를 안 들어도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자 가겠습니다. 한 달 후 칠복이는 의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은 지리산 아래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농촌을 떠난 지 보름 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그 집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평안도에서 의원 나리를 뵙고자 온 칠복이입니다. 평안도라면 서북 사람이구나. 서북 녀석이 여긴 왜 왔나? 하인은 다짜고짜 지역을 꼬투리 잡아 칠복이를 깔보았습니다. 칠복이는 하인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녀석이 아니고 칠복이라는 사람입니다. 말대꾸는 서북서 온 사람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나? 서북지방은 반역의 고장이란 평가를 받았네. 서북지방에서 2번이나 군사반란이 일어났거든. 하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지방은 아예 그 지방의 이름을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서자 차별하는 게 싫어서 집을 떠나왔는데 서북 사람이라고 또 무시를 하는 세상의 칠복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속상한 마음을 꾹 참고 아버지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의원 나리께 드리라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하인이 바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라신다. 칠복이가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을 배우고 싶다고 왜 배우려는 게냐?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하고 싶은 거로구나. 돈도 많이 벌고 말이지. 그렇다면 가르칠 게 없다. 돌아가거라. 칠복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원이 되어 돌아가겠노라고 어머니께 맹세하였습니다. 저를 거둬주십시오. 네 아버지 부탁도 있고 하니 기회를 주마. 여기 잠시 머물도록 해라. 그럼 내일부터 의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건방진 소리. 네가 할 일은 물을 길고 약초를 캐는 것이다. 이튿날 칠복이는 약초를 캐기 위해 하인을 따라 지리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타보지 않은 칠복이는 숨을 헐떡이며 산에서 헤맸습니다. 어떤 것이 약초인지도 몰라 도라지만 몇 개 캤습니다. 김 의원에게는 아버지 일을 돕는 아들 석삼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환자를 돌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인들이 캐온 약초를 검사했는데 칠복이가 캐온 도라지를 보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캔 게 이거냐? 너 산에서 빈둥거린 거지. 무엇이 약초인지 몰라서. 어디서 변명이냐? 석삼이가 도라지를 칠복이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 내일부터 물길러 오는 일만 하여라. 칠복이는 첫날부터 꾸중을 듣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물을 길러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물에 가니 아낙네들이 먼저 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퍼서 세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칠복이는 생각했습니다. 약탕기에 들어갈 물은 동네 샘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면 좋을 텐데. 며칠 후 마당에서 김 의원을 본 칠복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 고장에서 가장 깨끗한 샘물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물은 왜 찾는 게냐? 의원 집의 물은 어느 집 물보다 깨끗해 하는데
마을 우물은 여러 사람이 쓰는지라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 나오는 셈이 있긴 하다. 너무 먼 것이 문제지. 그 샘이 어디 있습니까? 물지개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 칠복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의학을 배우려면 그런 고생을 마다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위치를 알려줄 터이니 내일부터 그 물을 길러와라. 김의원이 가르쳐준 약수터는 산길을 따라 한참 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한번 길러오면 다리가 풀릴 정도로 먼 길이었지만 칠복이는 매일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의원의 진료를 돕는 조수 한 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수와 하인들의 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칠복이는 내일부터 물을 기르는 일을 그만두고 약초 창고에서 일하여라. 김의원은 칠복이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가상하게 여겨 좀 더 쉬운 일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복이는 창고에서 약초를 자르고 말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약초를 보며 약초의 이름을 외웠고 의학책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서 책을 보는데 석삼이가 들어왔습니다. 구기자 좀 다오. 칠복이는 서랍에서 말린 구기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 석삼이가 칠복이가 읽던 책을 집어들더니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책은 왜 보는 거냐? 훗날 의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꿈인지라. 뭐 서북 녀석 주제에 서북 사람은 시험을 보면 안 됩니까? 무식하긴. 우리 조선법에는 각 지방마다 과거 시험에 붙는 합격 인원을 정해 놓았다. 경상도는 30명, 전라도와 충청도는 25명이다. 서북지방인 함경도, 평안도는 정원이 고작 10명이다. 그러니 힘들지. 나라의 인재를 뽑는데도 지역 차별을 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도 서북 출신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중요한 벼슬에는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의과 시험에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의과 시험에는 법으로 합격자 수를 정해놓진 않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불리하지. 합격한다 해도 궁궐의 왕을 모시는 의원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거다. 칠복이는 최고의 의사가 되려면 궁궐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삼이의 말대로라면 그 꿈은 불가능했습니다. 석삼이가 나가자 칠복이는 벌러덩 누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마당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리에 놀란 칠복이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사람은 노인을 업고 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석삼이 앞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십니다.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환자를 보는 시간이 끝났소? 내일 오시오. 숨 넘어가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니 제발. 그건 당신 사정이요. 잔말 말고 내일 오시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서 김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환자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환자를 당장 방으로 들여라. 그날 김의원은 침을 놓아서 노인을 낫게 했습니다. 이를 본 칠복이는 김의원이 첫날 했던 말,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건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이다. 며칠 후 칠복이가 창고에서 약초를 썰고 있는데 김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너에게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소인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는 것이 싫어 의원으로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도리는 무엇이냐? 아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없으면 의술이 뛰어나도 훌륭한 의원이 아니다. 내 집에 계속 머물도록 해라. 김의원은 이듬해 봄부터 칠복이에게 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 칠복이를 옆에 두고 잔심부림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의학 공부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의원은 간혹 칠복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대답을 잘 못하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호통을 쳤습니다. 김의원의 꾸지람은 자기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니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질투였습니다. 김의원이 칠복이를 아끼는 걸 보고 석삼이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칠복이를 괴롭혔습니다. 또 하인들도 서북 사람인 칠복이가 못마땅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칠복이는 훌륭한 의관이 되겠다는 집념으로 주변의 괴로움을 견뎌냈습니다. 3년 후 칠복이는 김의원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5년 후엔 침수를 배웠습니다. 7년 후엔 혼자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 대신에 다른 고을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장가를 들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또한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의원이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손님이 왔었다. 이 대감이 보낸 사람이다. 대감 부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더구나. 내가 편지를 써줄 터이니 나 대신에 갔다 오너라. 칠복이는 이대감 집에서 마련해준 말을 타고 한양에 올랐습니다. 칠복이를 본 이대감 집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건 김의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의 쓴 편지를 읽은 후 마지못해 칠복이에게 치료를 맡겼습니다. 부인의 병은 머리에 나쁜 피가 고여 말을 잘 못하고 손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병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열흘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면서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칠복이가 오기 전 이대감 집에서는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칠복이가 부인을 낫게 하자 이대감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이대감이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일해 보지 않겠나? 의과 시험에 도전할 생각은 있으나 아직 모자란 게 많습니다. 겸손한 소리 의과에 도전하지 않아도 내의원 의관이 되는 방법이 있다네. 내가 자네를 의관으로 추천하지 어떤가? 칠복이는 다시 돌아오자마자 김의원에게 내의원 추천을 받은 일을 말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난 분명 너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이대감 집으로 보낸 것이다. 정말 잘 되었구나. 아닙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공부하면 된다. 명심하여라. 의학은 평생 공부다. 네 실력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칠복이는 스승의 격려를 받으며 내의원 의관이 되었습니다. 내의원에 출근한 첫날 칠복이는 자신의 집안 출생 성장 과정을 기록해 내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관들이 모인 곳이 내의원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내의원 의관들은 서북의 촌녀석이 내의원에 들어오다니 뇌물이라도 바친 게냐 서자 출신이라고 변변치 않은 자로구나 하며 칠복이를 다짜고짜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의 의학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의관들도 하나둘 칠복이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했습니다. 좋은 의학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의학책을 널리 보급하면 자기가 직접 치료하지 않아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쓰기는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칠복이는 자기가 완성한 총 5권의 의학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의학책 중 가장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온 후 조선의 의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책을 교과서 삼아 공부하거나 치료했습니다.
서자 출신이라고 차별받고 그리고 지역 차별 때문에 무시당했던 칠복이. 그러나 그는 집념을 가지고 모든 차별을 이겨냈습니다. 칠복이는 어머니가 말했던 보람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후배 의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구독은 자원봉사입니다.